설명 동글뱅이. 자, 설명 동글뱅이 돌려두면 역시 또 서술상의 특징 문제라는 거 알겠지? 대화를 중심 밑줄 그라. 자, 세문 수업을 할 때 이걸 텔링이라 그래나 쇼잉이라 그래나? 쇼잉. 얘들아, 텔링 쇼잉 문제 100번 시험 치면 98번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자꾸만 이런 문제 풀면서 이게 바로 쇼잉이구나, 그런 것들 자꾸 익혀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과장된 행동, 웃음을 유발 밑줄. 얘들아, 무슨 미? 해학미, 골개미, 익살미. 해학미, 골개미, 익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해학미, 골개미, 익살미. 전부가 다 똑같은 말이다. 자, 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왜 무조건 3번이냐 그러면 고전소설은요, 에브리싱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어떤 고전소설이든지 간에 고민하지 말고 고전소설은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랬을 때 바라바라바라밤 서술자가 뭐냐 그러면 셈하고 시를 수업을 할 때 시적 화자라는 말을 썼지. 시적 화자가 소설 속에서는 서술자라는 말을 쓴대.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누구냐 그러면 나.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나고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바로 작가 자신이다. 오케이? 근데 고전소설은 무조건하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무조건 작가가 직접 서술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답이 무조건 3번이다. 선택지 4번,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중 상황에 직접 드러난다 그랬지? 자,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런데, 이런 걸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 중학교 국어 수업을 할 때는 너네들이 작가의 개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작가의 개입을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 그런데 고전문학에서, 고전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이 두 가지가 맨날 나와. 편집자적 논평하고 언어유희하고. 언어유희가 뭔지는 짐작하겠나? 말장난하는 거. 얘들아, 비 오는 날 웃으면 돼, 안 돼? 비 오는 날 웃는 거는 비웃는 거잖아. 눈 오는 날 웃으면 돼, 안 돼? 눈 오는 날 눈웃음 살살 치고 있으면 안 된대. 이런 것들이 뭐지? 언어유희. 그런데 방금 너네들은 썩소를 머금었지만은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전소설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편집자적 논평하고 언어유희다.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하고 언어유희만 확실하게 잡고 있어도 이런 설명 문제 저절로 점수가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썩소를 머금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언어유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된대. 언어유희하고 편집자적 논평. 국어를 왜 쌤이 자꾸 등급 잡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나오는 것만 나와.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내 머릿속에 뭐가 없다고 관계가 없이 국어는 등급을 만들 수 있어. 선생만 잘 만나면. 근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자꾸 새로운 것을 연습을 해야 되겠지. 국어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답을 무조건 하고 3번 잡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 22번처럼 나오면 편집자적 논평이나 언어유희에서 정답이 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전기성이란 말이 있다 그지? 전기성이 뭔데? 비현실적이다 라는 얘기다. 해리포터 봤나 안 봤나? 해리포터 봤으면 해리포터가 전기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전기적 요소 그러면 된다. 22번은 지문도 안 읽었는데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에브리싱 고전소설은 시점이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해봐라 그런데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24번 보니까 윗글의 서사 구조 그랬다. 얘들아, 서사가 뭔데? 서사가 뭔데? 뒤집어 펴봐. 이렇게 뒤집어 펴주면 사건의 서술이란 얘기다. 자, 서사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사가 뭔데? 사건의 서술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서사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흐온가가 등장을 하고 실온가, 흐온가가 진위 논쟁을 하고요. 실온가가 오히려 추방을 당하고 흐온가가 대행을 한답니다. 보사가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실온가가 가정복귀를 했다. 그래서 서사 구조를 정리해 주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문 줄거리라는 얘기다. 이게 바로 뭐라고? 지문 줄거리라는 얘기다. 우리는 지문 줄거리를 바로 이해를 다 해버렸습니다. 문제에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고맙노. 그런데 바라바라 이런 장르는 그의 종류가 뭐지? 소설이지. 소설은 쌤이 무엇을 제일 신경 쓰라 그랬니? 등장인물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잡고 나서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잡아주라 그랬잖아. 자,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해봅시다. 실온가가 나옵니다. 실온가. 흐온가가 나옵니다. 실온가와 흐온가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지. 끝났지? 그런데 얘들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지문을 읽고 나서 너네들이 소설 지문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얻어내려면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대. 맹목적으로 열심히 읽는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 국어를 감각적으로 푸는 애들이 많다. 감으로 푸는 애들이 많은데 감이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돼. 왜 믿을 게 못 되느냐, 아침에 감기가 걸리가 감기약 먹고 시험 치러 가면 머리가 몽롱하잖아. 감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감이라는 것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가장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읽고 나서도 너가 제대로 지문을 읽었다면 갈등의 원인이 참 이거였네 하는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다. 갈등의 원인이 뭐였을까? 지문 대충 읽으냐? 지문을 대충 읽으면 그렇게 된다. 뭐라고요? 누가 진짜인지가 아니고 왜 이렇게 실온가가 흐온가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었을까? 지문 읽으면서 그거 신경 쓰면서 읽어가는 거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근데 갈등을 못 잡아내면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만 쌤이 하는 말이 공부는 오늘 자기 위한 자기 만족이 아니고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옹고집전이라는 작품을 읽었을 때도 내가 머릿속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 지문 들어갑니다. 일이 나소 아시님 일이 나소. 얘들아, 글자 수 한번 불러볼까? 넉자, 넉자, 석자, 넉자. 말뜻없게? 그래서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나 안 되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설명문이나 논설문처럼 읽어주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나 안 들어오겠나? 그래서 옛날 글들은 석자 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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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자 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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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사운보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오케이? 사랑에서 일이 나서 우리 댁 자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우리 댁 자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밑줄 그어주면 이게 바로 문제적 상황이 되겠지. 이런 게 바로 문제적 상황이 되겠지. 자, 오늘 그래서 가장 중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그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마누라님 동글백. 요즘은 여러분들 마누라 그러면 좀 좋게 들리나 안 좋게 들리나? 좀 안 좋게 들리나? 근데 원래 마누라는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한 집안의 어른을 마누라라 그랬어. 한 집안의 어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 실권 같은 걸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마누라라 그랬어. 그래서 마누라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가장 극존칭이다. 근데 요즘은 마누라 하면 좀 여자들 삐끼죠. 갑니다. 에고 이게 왜 말이냐. 너희 자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행벌 무수하고 풀도를 능멸하며 80당년 늙어 모친 박대한 죄 없을 소냐. 밑줄 쫙 그라. 방금 쌤이 얘기했다. 소설은 읽을 때 뭘 정리하는 거래노?
갈등의 원인, 갈등의 해결책을 정리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뭐니? 갈등의 원인이지. 지문 읽을 때 이런 걸 머릿속에 남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불도를 능멸하다. 불도를 능멸하다. 불교를 억압하다. 그런 말이 나왔지. 그 다음에 늙은 모친박대. 불효라는 얘기잖아. 불효를 저질렀다라는 얘기잖아. 이거 잡아주는 게 공부다. 어? 그러니까 옹고집전을 읽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옹고집전은 맞다 실온가가 불도를 억압을 하고 불효를 저질렀다. 이것을 머릿속에 남기는 게 공부인 거라. 쓸데없이 줄거리가 어떻고 저떻고 그딴 식으로 머릿속에 남긴다 해본들 다음에 시험 치면 도움이 안 돼. 학교 내신 준비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머릿속에 남겨두면 그 작품은 한 번만 공부를 해도 영원히 머릿속에 남아. 오늘 너가 머릿속에 남겨야 될 것은 뭐라고요? 불도 능멸 불효.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거다. 자, 춘다놈이 똥걸뱅이 돌려두시고요. 네가 나가 진위를 알아보라. 얘들아, 진, 참과 위, 거짓이다. 근데 위자가 참 재미가 있어. 여러분들, 이건 무슨 글자고, 이거? 사람 인자제? 이건 무슨 글자고? 할 위자지. 사람이 하는 일을 합치면 거짓 위자가 돼. 참 한자가 재미가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은 인위적 거짓이다. 이게 지금 위자가 거짓 위자거든. 거짓 위자. 사람인의 할 위자야. 사람이 하는 일은 거짓이라는 얘기다.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 옛날 사람들이 한자 만든 거 보면. 춘다놈이 바삐 나와 문 틈으로 내다보니 네가 온가다 내가 온가다 하며 서로 호령을 하니, 자, 안으로 들어가면 마나님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어.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희들 자수님은 새로 잘 수하여 쭉쭉쭉쭉쭉. 여러분들 별거 없고요. 지금 A 부분은 전체가 텔링이가 쇼잉이가 전부 떼댕떼댕 큰 따옴표들이 붙어있지. 떼댕떼댕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봐볼까?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그동보소 그랬다. 이건 누가 한 말이니? 서술자가 한 말. 이게 바로 뭐니? 편집자적 논평. 이게 바로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 말뜻 아시겠지?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다. 이런 거 자꾸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 편집자적 논평하고 언어 유희 칼같이 잡아야 돼. 그것만 잡는 연습을 해주셔도 고전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면 아싸, 재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합니다. 우리들이 만날 적에 여필종부 본을 받아. 여필종부. 여러분들 여필종부가 뭔지는 아십니까? 여자는 누굴 따라야 한다?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여필종부다. 그런데 남존여비, 여필종부 이런 개념들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조선 전기까지는 남존여비, 여필종부 이런 게 없어. 그럼 여기에서 여필종부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남존여비 여필종부의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대.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봐볼까? 도덕이 높은 공자님도 양호히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이 되었으니, 자, 공부자가 공자거든요. 공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것, 이런 걸 고사인용이라 그런데, 고사인용이라 그런데, 고전문화 공부할 때 이런 고사인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는요, 고사인용이 나오면 살짝 건너뛰어 버려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B 부분도 뭐 별거 없고요.
B 부분도 별거 없고요. 그런데 아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었을지 A와 B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A와 B를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B 마지막 부분 보니까 에고 흐온가는 제비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놔죽겠네 내 마음스러운 원정 늘들어 여볼까. 원정이란 말이 원망하는 정이란 얘기거든. 내가 원망을 누구에게 원망을 늘어놓을까 그런 얘기들 나와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A 부분도 다시금 살짝 보면 아까 전에 우리 편집자적 논평 잡아놓은 거 있었거든.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하다 그런 그동보소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23번 문제 잠깐만 A와 B A 부분 다시 봅시다. 밑줄 끈한 거 그도 또한 불구멍이나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그동보소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무엇을 답답해하고 있는 거고 누가 실온가고 누가 흐온간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런데 B는 봐봐라. B 방금 밑줄 끈 거 흐온가는 제비를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놔죽겠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돼서 답답하다 그런 얘기잖아. 말 되겠나?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답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다. 사또 동글뱅이 돌려두고 가짜로 판정된 실온가는 집에서 쫓겨나 방황을 하다가 도사를 만난다. 도사 동글뱅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 하나. 자, 쌤이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소설은 전체 줄거리가 중요하다 그랬나? 제시 지문이 중요하다 그랬나? 제시 지문이 중요한 거지 소설 전체 작품의 내용이 중요하진 않다. 그러면 제시 지문만 보면 되기 때문에 줄거리가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안 필요해. 그런데 어떤 작품들 보면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가운데 부분 줄거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줄거리가 나오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보통의 경우에 줄거리가 나오면 그 자체에서 문제의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소위 말해서 시험 치는 요령이야. 지금 오늘 글에서는 이 도사라는 인물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는 거다. 자, 한 번 더. 고전 소설이건 현대 소설이건 전체 줄거리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2800자 제시 지문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다. 그런데 줄거리가 나와 있을 때는 그 자체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작품 흐름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어. 그래 줄거리가 나오면 대충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싸 여기 정답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기분 가지고 줄거리는 읽어주셔야 돼.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공부하는 요령이다. 자꾸만 쌤이 반복을 합니다마는 학교에 가면 어떤 애들은 얄미운 애들이 있어. 별로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불쌍한 애들이 있어. 미친듯이 국어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점수 안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요령 없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소설 문제 같은 거 풀 때 줄거리가 나와 있으면 아 맞다. 그 못생긴 쌤이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던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문제를 풀어주라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등급 올리는 요령인 거라 이런 것들이. 뭐 오늘 글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쌤 오늘 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대. 어쨌거나 3월 10일 날 첫 모의고사도 1등급을 받아야 되겠고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도 대박이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합니다. 실온가 얘기가 나오네요.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1000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고 10,000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나 제발 살려주어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들 갈등의 원인이 뭐였지? 불도의 악행을 저질렀고 불효를 저질렀다 그랬다 그지? 그런데 막상 실온가가 가짜 처분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효도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도사가 이제 또 하는 말이 나오죠. 도사가 하는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인제도 80당년 늙어 모친 냉돌방에 구박을 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그랬잖아. 얘들아 소설은 어쨌거나 갈등의 원인을 머릿속에 남겨라. 오늘 너네들 온고집전을 배웠다 그러면 불도 능멸, 불효
이걸 머릿속에 남겨야 돼. 다른 걸 머릿속에 남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갈등의 원인이 돼. 자, 부적을 써주며 부적 동글뱅이 돌려두시고요. 얘들아, 지문을 너가 읽어봤으니까 나중에 부적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더노? 후원가가 다 허수아비로 바뀌어지지. 일컬어서 무슨 성? 전기성.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 실제요, 문학 지문이나 독서 지문은 신유형 문제가 없다. 공부를 안 해본 개찌질이들이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어는 신유형이 없다. 맨날 나오는 게 나온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일할 쯤에 방에 있던 온가는 간데없고 집안 묶음이 놓여있고 후원과의 자식들도 문득 헛수아비가 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자, 무슨 성? 전기성. 이걸 전기적 요소 이렇게도 말을 한다. 전기성, 전기적 요소. 그래서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얘들아, 이 부분이 바로 뭐고? 갈등의 해결. 갈등 해결. 소설은 어쨌거나 이것 잡아주는 거다. 줄거리 잡아주고 주제 잡아주고 개찌질한 거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공부해도 등급 안 나오는 애들이라고. 자, 개과 천선란이 그 어짐을 칭찬하더라. 이건 또 누가 하는 얘기지? 작가의 개입 아니냐? 6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편집자적 논평. 자, 22번은 답 바로 잡았고요. 자, 23번에 의복 밑줄, 신체 밑줄. 되겠습니까? 대리인을 내세우고, 대리인이 누구였지? 춘다나미. 오케이? 자, B에서는 뭐라고? 실용가가 불리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되나? 선택지 5번 실용가가 후원가보다 먼저 나서고 있다. 이거는 그냥 줄거리 흐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두 실용가는 진리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A 부분 다시 봐봐라. 실용가가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 마누라님이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니까 쌤이 독서 지문하면서 너가 보고 무엇을 강조를 했냐 그러면 화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잡아주라 그랬지.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꾸 핵심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똘똘하다는 것은 자꾸 화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 A에서는 마누라가 답답해 하는데 여기서는 실용가가 그랬으니까 답이 그래서 4번이야. 얘들아, 첫 시험부터 1등급 받고 점수 잘 받고 땅땅거리면서 살고 싶나? 자꾸 화제가 무엇인지를 봐라. 그런데 그 화제가 있는 부분이 주어부다. 주어부. 학교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자꾸 핵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 근데 내가 너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어부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하면 답 잡는데 애로점이 없다. 이런 거 틀리는 애들도 뭐 때문에 틀리냐 그러면 주어부를 생각을 안 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고 있으면 틀려. 에? 답답한 심정은 누가 드러내고 있었지? A에서는 마누라님인데 여기서는 실용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장난을 치는 거다. 답답한 심정은 분명히 맞지. 100% 맞지. 아까도 쌤이 맞다 그랬잖아. 그런데 앞쪽에서 주어부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실용가의 악행 때문 밑줄 거라. 실용가의 악행이 뭐였지? 불법을 능멸하고 모친께 불효를 저지르는 거. 되겠습니까? 자, 도사가 변신한 후원가가 아니면 도사는 부적을 만들어주나? 부적 만들어줬잖아. 답이 몇 번이고? 2번. 정말 별거 없이 답이 쭉쭉 나와지죠. 그래서 한 번 더 잔수를 합니다. 한 번 더 잔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지? 자, 국어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래. 국어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초점을 잡아줘야 등급이 유지가 된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국어는 문제 유형이 뻔할 뻔이다. 맨날 나오는 게 나온다. 맨날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을 때, 아, 이번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걸 자꾸 기억을 해야 돼. 답이 몇 번입니까? 하는 걸 고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푸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 자꾸 그걸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러면 다른 애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국어 투자할 때 너는 20-30분씩만 국어를 봐도 애들한테 이겨. 국어는 책상에 많이 앉아있다고